160kg. 이 숫자를 실제 경기에서 본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롯데 자이언츠에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름과 함께 이 숫자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성빈, 홍민기, 이민석, 팬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이들을 묶어 까리 롯데 강속구 트리오가 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괴물 같은 구속의 신예들이 정말로 리그의 지형을 바꿀 수 있을까? 사실 롯데는 오랫동안 강속구 팀이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끈끈함, 투지, 그리고 홈구장의 열기, 이런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는 팀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롯데 마운드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빨라졌고 힘이 붙었으며 무엇보다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름이 바로 윤성빈입니다. 윤성빈은 롯데 팬들에게 이미 익숙한 이름이죠. 데뷔 때부터 160km를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상징성과 함께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만큼이나 시행착오도 컸습니다. 제구, 멘탈, 몸 관리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따라와야 하는 유형의 투수였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빈이 여전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구속은 가르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60km를 던질 수 있다는 건 야구 선수로서 이미 희귀한 재능을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 재능을 어떻게 야구로 완성시키느냐였죠. 그리고 롯데는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한 시간을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홍민기가 등장합니다. 홍민기는 윤성빈과는 또 다른 유형의 강속구 투수입니다. 구속도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리듬과 밸런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이 손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자연스럽고 타자 입장에서는 체감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직 완성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잘 다듬으면 무섭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투수죠. 그리고 이민석은 이 트리오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투수로 꼽힙니다. 구속은 충분히 빠르고 무엇보다 경기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공을 선택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유형의 투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면 롯데의 강속구 트리오는 단순히 빠른 공 던지는 투수 3명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결을 가진 자원들이고 서로 다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누군가는 폭발적인 에이스로, 누군가는 안정적인 선발이나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3명은 외부에서 데려온 카드가 아니라 롯데 자체 육성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이야기를 넘어 팀의 철학과 직결됩니다. 롯데는 지금 사오는 야구가 아니라 만드는 야구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강속구라는 가장 희귀한 재료를 스스로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겠다는 선택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동주를 넘을 수 있을까? 문동주는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강속구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빠른 공에 제구, 센터, 멘탈까지 갖춘 완성형에 가깝죠. 롯데 팬들이 이 이름을 꺼내는 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기대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투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냉정합니다. 구속이 빠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속구 투수일수록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 볼넷이 늘고 무리한 투구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의 선택은 분명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성공하면 리그 판도를 흔들 수 있지만 실패하면 긴 시간을 다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재능들을 포기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60km를 던질 수 있는 투수는 흔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귀한데 3명이나 같은 팀에 있다는 건 분명 특별한 상황입니다. 롯데는 이 특별함을 우연으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도 당연합니다. 이번엔 진짜 다를지도 모른다. 이제 롯데도 마운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거 아니냐.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걱정도 따라옵니다. 과거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롯데마운드는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롯데의 강속구 트리오는 아직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질문을 던질 자격은 충분히 얻었습니다. 이 속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재능은 정말로 리그를 바꿀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윤성빈, 홍민기, 이민석 각각의 스타일과 현재 단계, 그리고 이들이 어떤 역할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롯데 강속구 트리오를 조금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성빈, 홍민기, 이민석 이 세 이름이 한꺼번에 묶여 이야기되는 이유는 단순히 구속 때문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위치, 다른 과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롯데의 미래 그림에서도 맡게 될 역할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윤성빈부터 이야기해보죠. 윤성빈은 이 트리오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맥키객치리피 투수라는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기도 하죠. 윤성빈의 공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에만 들어오면 KBO 타자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체감되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성빈의 가장 큰 과제도 여전히 분명합니다. 제구와 리듬입니다. 구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 조금만 밸런스가 무너져도 공이 크게 빠집니다. 볼넷이 늘어나고 투구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죠. 그래서 윤성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세게 던지느냐가 아니라 언제 힘을 빼고 언제 힘을 써야 하느냐입니다. 최근 롯데가 윤성빈을 대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무조건 빠른 공을 강요하기보다는 투구수 관리와 루틴 정립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생존을 염두에 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빈이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는 단순한 강속구 유망주를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파워피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민기입니다. 홍민기는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야구적인 투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속도 빠르지만 그보다 더 주목받는 건 밸런스와 부드러움입니다. 팔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공이 손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자 입장에서는 숫자 이상의 체감 속도를 느끼게 됩니다. 홍민기의 강점은 성장 곡선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급격하게 튀기보다는 한 단계씩 올라오는 타입이죠. 물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더 다듬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가장 계산이 가능한 강속구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민기는 선발과 불펜 모두 가능성이 열려있는 유형입니다. 만약 선발로 자리 잡는다면 구속을 100% 쓰지 않아도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불펜으로 간다면 짧은 이닝에서 훨씬 더 위력적인 공을 던질 수 있겠죠. 이 유연함이 홍민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민석입니다. 이민석은 이 트리오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인상을 주는 투수입니다. 구속은 3명 중 가장 덜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흔들림이 적고 판단이 빠른 타입입니다. 주자가 나갔을 때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 템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민석의 장점은 야구를 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삼진을 노리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결과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투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특히 롯데처럼 젊은 투수 비중이 높은 팀에서는 이민석 같은 안정형 자원이 전체 마운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을 나눠서 보면 롯데의 선택이 왜 흥미로운지 더 분명해집니다. 폭발력, 성장성, 안정성. 각각 다른 요소를 가진 투수들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육성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과연 이 3명이 동시에 터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솔직히 말해 쉽지 않습니다. 3명 모두 성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롯데의 전략은 모두를 에이스로 만들겠다. 이 기보다는 이 중에서 최소 한두 명이라도 확실한 전력으로 만들겠다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롯데 마운드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명은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으로, 한 명은 필승조의 핵심으로, 또 한 명은 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되는 카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롯데는 외부 영입 없이도
마운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이 빠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롯데가 스스로 만든 투수들로 리그에 도전한다는 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팀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상, 재구 난조, 성장 정체, 강속구 투수에게는 항상 따라붙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롯데의 진짜 승부는 구속 경쟁이 아니라 관리와 인내입니다. 얼마나 서두르지 않고 얼마나 각자의 속도에 맞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리하자면 롯데 강속구 트리오는 아직 완성된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리그에 질문을 던질 준비는 끝났다는 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강속구 트리오가 실제 시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